요즘 우리가 일하는 방식, 이 세상이 정말 엄청나게 바뀌고 있잖아요. 이 거대한 변화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대기업 신화는 끝났다. 와, 이 한마디가요. 우리가 평생 진리처럼 여겼던 좋은 대학 가서 대기업 가라 라는 말을 그냥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라는 거죠. 아니, 모두가 그렇게 가고 싶어 하는 삼성인데 신입사원들이 왜 그렇게 줄줄이 나가는 걸까요? 그 이유를 알려면요, 먼저 세상의 판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우리가 알던 그 낡은 세상이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지부터 한번 보죠. 이 그래프 좀 보세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회사를 나가는 신입사원들 있잖아요. 그중에서 90% 이상이 입사 3년을 못 버틴다는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 거의 33%. 그러니까 3명 중 1명은 1년도 안 돼서 나간다는 거죠. 이렇게 낡은 시대가 저물고 완전히 새로운 세상, 바로 경량 문명의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게임의 룰이 완전히 달라요. 원쪽을 보세요. 이게 우리가 알던 중량 문명이에요. 모든 게 중앙에 집중되어 있고 규모가 크고 안정성을 추구하죠. 딱딱한 피라미드 구조랄까요? 그런데 오른쪽의 경량 문명은 정반대입니다. 가상 공간을 기반으로 속도랑 민첩성을 중시하고 거미줄처럼 유연하게 연결된 네트워크 구조를 가지고 있죠. 이런 변화 속에서 새로운 강자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른바 린 AI 리더스라고 불리는 회사들인데요. 설립된 지 5년도 안 됐고 직원은 겨우 수십 명인데 매출은 500만 달러가 넘어요. 작지만 엄청나게 강한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전 세계 수억 명이 쓰는 메신저 텔레그램. 이 회사를 운영하는 직원이 몇 명일 것 같으세요? 놀라지 마세요. 단 30명입니다. 이건 더 극단적이에요. 베이스 424라는 회사는 1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3억 원이 넘는 가격에 팔렸거든요. 근데 이 회사를 운영한 사람이 딱 한 명이었어요. 혼자서요. 이게 바로 경량 문명의 힘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고요? 간단해요. 작으니까요. 작은 조직은 훨씬 빠르고 비용도 적게 들어요. 뭐 하나 결정하려고 부장님, 팀장님, 임원 결제받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이렇게 급변하는 세상에서는 이 속도가 결국 모든 걸 이기는 궁극의 무기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새로운 문명에서는요,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일의 규칙들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커리어, 회사에 대한 충성심, 심지어 직장인이라는 말의 의미까지도요. 옛날엔 평생 직장이라는 말이 있었죠? 한 회사에 뼈를 묻는다. 이런 거요. 이제 그런 생각은 거의 사라졌어요. 지금 세대에게 회사는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한 경유지일 뿐입니다. 내 커리어라는 여정에서 잠깐 거쳐가는 정류장 같은 거죠. 여기서 로컬 마일리지라는 재미있는 개념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 한 회사 안에서만 통용되는 짬, 경험, 인맥 같은 거예요. 문제는 이 마일리지가 다른 회사로 이직하면 그냥 싹 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몇 년 있다가 옮길 건데 굳이 이 회사에서만 쓸 수 있는 마일리지를 쌓을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사가 김 대리, 복사용지 좀 채워놔 했을 때 제가 그걸 왜 해야 하죠? 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보고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다고 하면 안 돼요. 이건 세대 차이가 아니라 아예 세계관이 다른 겁니다. 예전에는 지금 고생하면 나중에 보상받는다는 이연된 보상 시스템이 통했지만 지금 세대는 그걸 믿지 않아요. 어차피 여기서 보상받을 생각도 없으니까요. 이제 사람들의 목표는 더 이상 회사에서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승진이 아니에요. 대신에 얼마나 가치 있는 경험을 쌓아서 내 포트포리오를 채우느냐가 중요해졌죠. 심지어 이런 일도 있어요. 잘 나가던 대기업 임원이 직급을 확 낮춰서 요즘 잘 나가는 스타트업의 팀장으로 가는 거예요. 왜? 그게 더 재밌고 자기 포트폴리오에 도움이 되니까요. 자, 그런데요. 이런 변화가 모두에게 장밋빛 미래를 약속하는 건 아닙니다. 특히 어떤 세대에게는요, 이게 기회가 아니라 거대한 일자리 태풍으로 다가오고 있어요. 송길령 박사는 이걸 예보가 아니라 특보라고까지 표현했어요. 재난 문자처럼 긴급 상황이라는 거죠.
지금까지 말한 변화의 속도가 점점 빨라지면서 그 충격이 서서히 오는 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들이닥치는 태풍처럼 느껴질 거라는 경고입니다. 그럼 왜 특히 40, 50대가 위험하다고 하는 걸까요? 이 표를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근속 연수에 따라 월급이 얼마나 오르는지를 보여주는 연공서열 지수인데요. 한국이 3점대로 2점대인 일본보다도 훨씬 높아요. 한마디로 한국은 나이 들고 짬이 찰수록 월급이 급격하게 비싸지는 구조라는 겁니다.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회사가 비용을 줄여야 하고 AI가 점점 사람 일을 대체하는 시대에 가장 먼저 구조조정 압박을 받는 사람이 누가 될까요? 바로 가장 비싼 직원, 즉 고연차 직원들이겠죠. 그리고 이건 그냥 추측이 아니에요. 이미 LG나 삼성 같은 대기업에서 이런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먼 미래가 아니라 바로 지금 닥친 현실인 거죠. 상황이 이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거대한 홍수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우리만의 방주를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요? 해법은 이겁니다. 다른 큰 배, 즉 다른 대기업으로 옮겨 타라는 생각은 이제 버려야 해요. 대신에 나 자신이 작고 빠른 스피드보트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한 3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째, 나만의 본진을 만드는 겁니다. 내가 정말 좋아하고 깊이 파고들 수 있는 분야를 찾아서 전문가가 되는 거죠. 둘째, AI를 내 몸의 일부처럼 다루는 겁니다. AI를 경쟁자로 보는 게 아니라 내 능력을 몇 배로 증폭시켜주는 강력한 조수로 만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바탕으로 나 자신이 곧 회사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다른 사람이 절대 쉽게 따라할 수 없는 나만의 독보적인 전문성을 갖추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요즘 이게 뜬다더라 하고 급하게 창업하면 망하기 쉽잖아요. 하지만 내가 오랫동안 좋아하고 파고들었던 본진에서 시작하면 훨씬 더 안전하고 단단하게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는 설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서서히 죽어가는 거대한 용의 꼬리에 매달려 있을 것인가, 아니면 작지만 민첩한 뱀의 머리가 될 것인가?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라도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이 경량 문명이라는 새로운 세상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그 첫걸음이 될 겁니다.